괴롭히고 있는 뭐 중압감이나 뭐 그런 책임감들을 좀 덜어내면은 장염이 좀 더 빨리 회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의사가 안 알려주는 건강정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장염인데요. 생각보다 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위의 친구들만 봐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고, 그래서 음식을 조금만 기름지거나 조금만 자극적인 걸 먹어도 바로 화장실에 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특히 지금은 여름철이라서 더욱더 음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건강 관리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찍게 된 이유는 저도 한 달 전에 장염에 걸렸어요. 평소에 장염은 그냥 설사만 했었는데 이번 장염은 거의 구토까지 해가지고 탈수 증세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정말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배를 부여잡고 대학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또 장염은 다른 질병이랑 다르게 뭐 먹을 수가 없으니까 더 에너지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위장이 아픈 경우에는 음식 조절을 같이 해줘야 돼가지고 굉장히 일상에 제약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프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고, 제가 겪었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장염을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들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장염은 장에 염증이 난 상태를 장염이라고 합니다. 소장이나 대장 부위에 염증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장염에 걸리면 하루 정도는 공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도 염증이 났을 때 계속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은 더욱더 장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장에 염증이 날 때는 하루 정도 금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선 장에 왜 염증이 났을까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으로 그런 나쁜 미생물들이 장에 많기 때문에 염증이 날 확률이 높은데요. 저는 예전에는 장염이 음식을 잘못 먹으면 생기는 그냥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단순히 음식에만 영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걸린 장염은 좀 더 특별했습니다. 장은 뇌랑 연결됐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만큼 장과 뇌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성에 의한 장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평소에 먹던 음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회사를 옮기고 나서 그냥 좀 사람도 새롭고 그다음에 환경도 새롭기 때문에 그렇게 적응해야 되는 기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몸에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먹던 음식도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좀 더부룩하고 그것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설사까지 하고 장염을 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장염에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바로 수액을 맞는 겁니다. 제가 어떤 걸 가장 먼저 써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면은 지금 당장 장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장염 초기인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가장 먼저 수액을 맞으라고 추천드립니다. 이제 사람마다 수액의 효과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염을 걸려봤을 때 수액을 맞았던 경우와 그다음 맞지 않았던 경우가 확실히 회복력의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액을 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수액을 얼마나 맞아야 될까요? 저는 수액을 최소 이틀 정도 맞으라고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복통이 너무 심해서 뭘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날은 수액을 맞았고 두 번째 날도 수액을 맞으면 아무래도 그 전해질의 불균형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둘째 날까지 수액을 맞았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금식을 하지 않고 미음을 먹었었는데 먹을 수는 있었지만 정말 소량만 먹었기 때문에 영양분을 수액으로 이렇게 보충을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지사제는 조심히 써라.
아무래도 설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바로 지사제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몸에 나쁜 이제 균들을 빨리 빼줘야지 이렇게 순환이 다시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사제는 아예 먹지 않고 그다음에 다 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얘기하기 전에 제가 너무 더워서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라.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와 연관이 있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정신적입니다. 장염이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먹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같은 거를 먹어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먹느냐, 불안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 좀 편한 사람들이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몸에 받고 있는 긴장도에 따라 이렇게 스트레스성 장염이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장염에 걸리고 있으면 최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적응하는 기간에 제 몸에 받았던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 나 이 회사 뭐 아니더라도 다른 데 회사 다시 지원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너무 아프면은 그냥 여기 회사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 다녀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채용 공고를 계속 봤어요. 지금 뭐 여기 회사 안 다니게 되더라도 아니면 다른 회사를 이제 면접 봤는데 합격했었으면은 좀 더 마음의 부담감이 줄잖아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 사표낼 수 있고 여기 아니어도 나 갈 데 많아. 약간 그런 근자감과 자신감을 계속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이 정말 효과적이었냐 생각해보면 되게 많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픈데 그 헤드헌터 분 통해가지고 채용 오퍼가 한 2번 정도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퍼를 받고 제가 이제 지원을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약간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아프면서 다닐 필요는 없어.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뻔뻔한 마음까지 그게 중요합니다. 좀 더 텐션을 내려놓으세요. 그게 뭐 인간관계가 됐든 그 다음에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뭐 중압감이나 뭐 그런 책임감들을 좀 덜어내면은 장염이 좀 더 빨리 회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식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못 먹는 그 기간이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장염은 최대한 안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 너무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회복을 하니까 군것질이 하고 싶은 거예요.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과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장 너무 쓰러질 것처럼 아플 때 빼고는 조금 우리가 한 3, 4일차 뭐 한 5일차 되면은 제가 그래도 이거 먹었더니 좀 괜찮았다 했던 그런 식단도 같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식을 할 때 무섭잖아요. 일반식 했다가 다시 설사하고 원복하면 어떡하지? 장염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유동식에서 일반식으로 넘어갈 때 이거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는 유산균도 같이 먹었지만 그리고 유산균뿐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식단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7일 동안 어떻게 식단을 했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그냥 편하게 그냥 아님 말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유산균을 꼭 섭취해주기. 우선 지금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으로 지금 장염에 걸렸잖아요. 장염에 걸린 그 상태에는 그 몸에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유익균이 많을 때는 좀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고 행복 호르몬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몸에 유해균이 많을 때는 좀 우울해지고 그다음에 정말 심지어는 자폐 증상까지 이 장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 의학계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 5년 조금 안 됐나? 5년 전쯤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라는 균을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 항생제를 단기간에 많이
이제 섭취하거나 아니면 정맥주사로 맞게 되면은 그 클로스트리디움 CDI라는 디피실리 그 균이 몸속에서 내 장내 이제 유해균들이 많아집니다. 그게 발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장염 걸린 것처럼 계속 설사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음식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항생제가 내 몸에 있는 유익균을 많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유익균이랑 유해균 상관없이 그냥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속에 유익균도 죽어지는데 내가 그 당시에 유해균이 좀 더 많은 상태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몸속에서 나쁜 이제 독소를 내뿜으면서 설사를 똑같이 장염처럼 합니다. 저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을 때라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그때 너무 많이 고생을 하면서 이 장 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유산균도 그 균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유산균 중에서도 어떤 걸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그때 너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 균이 걸렸을 때는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대변 이식까지 받을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식단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또 유산균이랑 다른 영양제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많이 그런 보조적인 식품들로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 좋은 유산균을 섭취해주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유산균이 아니에요. 질 좋은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시중에 파는 그 유산균 중에 설탕 맛을 이제 맛있게 하려고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유산균이 있는데, 그런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온 음료도 중요하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온 음료의 섭취를 제가 권고하지는 않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설탕이 과당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서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질 좋은 유산균이 어떤 거냐 하면은, 제가 먹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냉장 유산균을 저는 먹고 있는데, 지금 약국에 가서 파는 그런 냉장 유산균 셀티아이나 그다음에 드시모네 이런 것도 괜찮은 유산균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산균도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없으면은 이런 유산균도 같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싼 그런 저렴한 유산균 말고 그다음에 성분을 좀 보시고, 저는 냉장 유산균을 좀 추천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산균이라는 게 그 온도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이런 여름에는 유산균이 죽을 수도 있고 유산균이 부패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냉장 유산균을 꼭 냉장고에 보관해서 그 유산균을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유산균을 안 드시는 분이라도 이번에 장염에 걸렸다고 하면은 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질 좋은 유산균을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장염에 걸려서 아예 아무것도 안 먹는 기간은 이틀 정도예요. 길면은 이틀이고, 그다음에 적으면 하루 정도인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액을 마셔도 제가 배가 고프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 또 과식을 하면 안 돼요. 절대 과식하지 말고 천천히, 그러니까 저는 왼손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먹으면 음식을 되게 천천히 먹게 되더라고요. 젓가락질도 천천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왼손으로 웬만하면 식사를 하세요. 그래서 죽이랑 간장도 왼손으로 푸면서 좀 불편하게 식사를 해서 천천히 스피드를 이렇게 맞추시고, 그 다음에 유동식과 일반식을 할 때도 그냥 젓가락질도 왼손으로 하면서 최소한 식사 시간을 한 30분 이상은 갖는 걸로 그렇게 천천히 음식을 해주시면 장이 좀 소화하는 그 한 번의 음식물이 위도 부담이 적고 그다음 장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다음에 천천히 이제 음식이 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 건강도 같이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위장은 거의 붙어 있잖아요. 위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장은 그냥 하나로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위장의 연관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게 위가 안 좋은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위가 약하거나 내가 평소에 소화가 안 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소화가 약해서 장이 이제 음식물이 소화가 다 안 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위도 좀 튼튼하게 위에 좋은 양배추나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주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위에
무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무밥을 항상 해 먹었어요. 그냥 유동식에서 일반식으로 갈 때 밥에다가 무를 잘게 써서 무밥을 하면 소화에 좋고 그리고 위에도 좋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무밥 그리고 양배추 위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